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50% 관세가 추가됐음에도 보스턴에서 LA까지 상류층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줄을 선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안마기 때문인데요. 대체 이 안마기에 무슨 마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한국의 5천년 지혜가 담긴 시원함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밀러입니다. 보스턴에서 웰니스 브랜드 디렉터로 일하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놀라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건 지난해 겨울 보스턴 시내에 있는 엘리트 회원제 헬스클럽에서 시작됐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6시 출근 전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라커룸에 들어서는데 낯선 광경이 펼쳐졌죠. 평소엔 조용하던 공간에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중심에는 보라색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다가가 봤어요. 한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K쿨센스예요. 한국에서 온 안마기인데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진짜 차가운 손보다 더 시원하다니까요. 처음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또 하나의 과대 광고 제품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보라색 박스는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사우나실에서, 요가 수업 후에, 심지어 카페에서도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따라다니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저희 회사 최고 경영자인 마이클이 회의 중에 목을 불편하게 문지르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마이클이 가방에서 그 보라색 박스를 꺼낸 겁니다. 회의실에서 그걸 꺼내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마이클, 그거 K쿨센스 아니에요. 제가 물었죠. 마이클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레이첼, 당신도 알아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제 아내가 사줬는데 이제 이것 없인 못 살겠어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200% 가치가 있어요. 그날 저녁 유명 백화점에 들렀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입구에 한정 수량, 오늘만 특별 할인 문구와 함께 K쿨센스 팝업 스토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줄에 섰어요. 앞에 선 중년 남성이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관세 50% 올랐다는데도 여전히 불티나게 팔린대. 미쳤지? 근데 써보면 알아. 진짜 돌아갈 수 없어.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었어요. 처음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원함이란 단어가 부족할 정도였죠. 마치 누군가가 제 몸속 긴장된 모든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쌓인 피로까지 풀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7시간을 내리잤어요. 몇 년 만의 일이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상쾌함이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K쿨센스를 사용한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자주 가는 카페에서 바리스타가 제게 물었죠. 요즘 왜 그렇게 달라 보여요? 거울을 보면 분명 달라진 게 있었어요. 피부가 환해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도 옅어졌고요. 새로운 안마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죠. 바리스타가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혹시 K쿨센스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요즘 손님들 중에 그걸 쓰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시원해 보이는 표정이랄까요? 시원하다는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요가 수업에서도 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오늘은 에너지가 정말 좋네요. 뭔가 시원하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주 금요일 회사 파트너십 미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온 유명 테크 CEO가 발표 중에 갑자기 멈춰 서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K쿨센스 사용자이신가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CEO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특별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마치 깊은 산속 계곡의 물처럼 시원하고 맑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저희 회사 경영진 절반이 사용 중이에요. 관세가 50% 올랐는데도 말이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제가 요즘 쓰는 단어들을 생각해 봤어요. 상쾌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특히 시원하다. 예전엔 거의 쓰지 않던 단어들이었죠. 웰니스 업계에서 10년간 일했지만 이런 현상은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한 제품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 저는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K쿨센스 검색량이 폭증하고 있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하나둘 리뷰를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작 제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처럼 그저 써보면 알게 될 거야 라는 말뿐이었죠. 궁금증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찾아보는데 거기엔 놀랍게도 영어와 한글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풀센스 코어센스 시원함의 기술. 그 이상의 지혜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한국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웰리스 브랜드 디렉터로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답장이 왔는데 놀랍게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였어요. 번역기로 겨우 읽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시원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접 와서 경험해보세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직감이 강하게 말하고 있었죠.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놓치면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이클에게 보고했을 때 그는 회의적이었어요. 레이첼, 단순한 안마기 때문에 한국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지 않아. 샘플만 더 주문하면 되잖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건 안마기 그 이상이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직관만 믿고 큰 결정을 내린 게 언제였던가요? 일과 성과에만 집중하며 지난 10년을 살아온 저에게 이번 여행은 단순한 비즈니스 트립이 아닌 것 같았어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레이첼, 요즘 너무 바빠 연락도 안 하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3개월간 어머니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바빠서, 회의 중이라서, 다음에 전화할게라는 변명뿐이었죠. 미안해요. 엄마, 내일 한국 출장 가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또 출장이구나. 괜찮아. 내가 성공하는 게 엄마는 기쁘단다. 그 목소리에 담긴 외로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하버드 MBA를 졸업하고 웰리스 업계에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을 전하는 일을요. 그런데 어느새 숫자와 성과, 다음 프로모션에만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K쿨센스를 처음 사용했을 때 느꼈던 그 시원함. 그건 단순한 물리적 감각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갈망했던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숨 쉴 공간, 잠시 멈출 여유. 그리고 진짜 나를 돌아볼 기회 같은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환영을 받았어요. 쿠오센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젊은 여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름이 박지민이라고 했습니다. 쿨센스의 글로벌 마케팅 담당자였어요. 레이첼님,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호텔로 모셔다 드릴게요. 지민이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로 미팅을 시작하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비즈니스 톤으로 대답했죠. 지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CEO는 아직 본사에 없으세요. 대신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디로요? 한국의 시원함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요. 지민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의 넋을 잃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드래곤힐 스파라는 곳이었어요. 찜질방이요. 의아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미팅을 여기서 하나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레이첼님, 쿨센스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시원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보셔야 해요. 믿어주세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어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온 제게 이런 제안을 하다니요. 하지만 지민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짐을 넣을 락커를 안내받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수건 하나만 걸친 채 낯선 문화에 발을 들이는 건 솔직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습기가 저를 감쌌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거기엔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로의 몸을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그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웃고 쉬고 있었죠.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세대를 넘어 함께 몸을 씻고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문화가 있어요. 이걸 때밀이라고 하는데 레이첼님도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아쉬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때밀이를 하는 아주머니는 최소 60대는 되어 보였어요. 손은 작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때 수건으로 제 등을 문지르기 시작하자 처음엔 너무 강해서 놀랐어요. 아, 아파요.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옆에서는 다른 한국 여성들이 이 과정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몸이 굳었네.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중얼거렸는데 지민이 번역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5분쯤 지나자 통증이 사라지고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피부 아래 숨어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듯했어요. 10분, 15분.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가벼워졌고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지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네, 그냥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기분이에요. 때밀이가 끝나고 찬물에 몸을 담그자 그제서야 시원함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과 마음이 함께 느끼는 깨끗함, 가벼움, 그리고 편안함이었죠.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 같은 상쾌함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차를 마시며 지민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 시원하다는 말은 단순히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 철학에서는 이런 흐름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지민의 설명이 갑자기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10년간 일해온 웰니스 업계에서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라는 관점에서만 건강을 바라봤죠. 하지만 진정한 웰니스는 속도를 늦추고 흐름을 회복하고 균형을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한국의 작은 찜질방에서 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이 절 데리러 왔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레이첼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이제 진짜 쿨센스의 본사로 가볼까요? 서울 외곽의 현대적인 건물에 도착했어요. 쿨센스라고 적힌 간판은 소박했지만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었습니다. 유리와 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테리어, 곳곳에 배치된 작은 분수들과 식물들, 모든 것이 흐름과 균형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CEO를 만날 준비를 하며 긴장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보통 한국 기업의 CEO라고 하면 중년 남성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밀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쿨센스의 CEO 이윤서입니다. 영어가 완벽했어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제 표정을 보고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많은 서양분들이 저희 회사가 대기업이고 CEO가 남성일 거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쿨센스는 처음부터 다른 관점에서 시작된 회사예요. 윤서는 차를 내리며 회사의 역사를 들려주었습니다. 쿨센스는 10년 전 그녀의 어머니 이정화 할머니가 시작한 작은 한의원에서 출발했대요. 이정화 할머니는 86세의 한의사로 지금까지도 제품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뜨거워져 있다고요. 화나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항상 서두르고 그래서 진정한 시원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윤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찾아왔던 웰니스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지혜를 만들고 있습니다. 윤서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윤서는 저를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놀랍게도 최첨단 장비들 사이에서 허브와 약초들이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노인이 작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어머니, 레이첼 밀러님이 오셨어요.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화 할머니는 천천히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생기 넘쳤습니다. 영어를 못하셨지만 윤서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미국에서 온 젊은이구나. 우리 제품을 쓰고 있다면서 할머니가 물으셨죠. 네. 정말 놀라운 제품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기술? 아가씨. 이건 5,000년 된 지혜란다. 기술은 그저 지혜를 현대적으로 담는 그릇일 뿐이지. 연구실 한쪽에서 K쿨센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셨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안마기처럼 보였지만 내부 구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 한의학의 경락점을 정확히 자극하도록 설계되었고 특별한 소재로 만들어진 부품들은 인체의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촉진한다고 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만 현대인들은 그 흐름을 막아버렸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그 막힌 것을 뚫어주는 것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어요. 윤서가 덧붙였습니다. 저희 제품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자연의 균형을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쿨센스예요. 단순히 시원함이 아니라 균형 감각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날 오후 제품 개발자들과의 미팅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쿨센스의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과 가족, 자신에게 집중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회사 철학의 일부예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주는 가치를 우리 자신이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서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이정화 할머니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K쿨센스의 특별 버전이었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달리 나무로 만들어진 케이스에 작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 보여요.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윤서를 통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내가 직접 디자인한 거야. 나무 무늬는 우리 가족의 보름달 아래 소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던 순간을 담았단다. 진정한 시원함은 자연과 가족, 그리고 자신과의 조화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해왔는지 깨달았어요. 출장과 미팅, 마감에 쫓기며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윤서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레이첼님, 오늘 저녁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족 모임에 함께 하시겠어요? 어머니께서 특별히 초대하셨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영광이에요. 회사를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는 사업적 기회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깨우기 위한 여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서의 가족이 사는 곳은 서울 북쪽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현대식 한옥이었어요. 전통 가옥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간이었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연못과 돌로 만든 정원이 있었고 저녁 노을이 그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레이첼님. 윤서의 남편인 김태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대학 교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뒤로 두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에요. 수민이와 준호. 윤서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세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있었거든요. 이정화 할머니, 윤서의 부모님, 윤서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태연의 부모님까지. 마치 작은 마을 잔치 같았어요. 낮은 식탁에 모두가 둘러앉아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채소와 나물, 다양한 색의 반찬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식사 중에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윤서가 간간히 번역을 해주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 따뜻함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한국에서는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윤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렇게 둘러앉아 식사한 게 언제였는지. 아마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 그 후로는 항상 시간이 없다. 바쁘다는 핑계로 짧은 통화나 이메일로 대신했죠. 식사가 끝나고 이정화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작은 정원으로 저를 데려가셨죠. 저녁 공기가 시원했고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통역을 해주었어요. 할머니께서 레이첼 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대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내 눈을 보니 내가 젊었을 때와 비슷하구나. 항상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보지 못하고 있지?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정확했거든요. 제 삶은 항상 다음 목표, 다음 성과를 향해 달려왔으니까요. 진정한 시원함은 몸, 마음, 관계가 조화를 이룰 때 생기는 거란다. 내 안에 불을 끄고 잠시 숨을 고르렴. 그래야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 보일 테니.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정작 가장 소중한 관계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제야 깨닫게 된 진짜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울면서 말했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괜찮아. 레이첼, 내가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결정적인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쿨센스와 함께할 새로운 프로젝트였죠.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을 담은 K균형 웰니스 라인을 미국에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윤서에게 즉시 연락했고 그녀 역시 큰 관심을 보였어요. 레이첼님,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봐요. 마음이 결정되자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이정화 할머니는 제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옥으로 만든 펜던트였죠. 이건 우리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거란다. 균형을 상징하지. 앞으로 내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와 함께 하길 바란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마이클에게 K균형 웰니스 라인 프로젝트를 제안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레이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단순한 안마기로 시작했는데 갑자기 철학적 웰니스 라인이라니.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타협했겠지만 이제는 제 직감과 신념을 믿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제품 라인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회사가 진정한 웰니스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미국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이런 균형이라고요.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소규모 론칭을 해보고 반응에 따라 확장하자는 거였죠. 마케팅 예산도 최소한으로 책정되었고 뉴욕 중심가에 있는 작은 갤러리에서 론칭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쿨센스의 철학을 미국 시장에 어떻게 전달할지, 단순한 트렌디한 K제품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했습니다. 윤서와 매일 밤 화상 회의를 했고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런칭 당일이 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바이어들, 웰니스 블로거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초대장을 보내지도 않았던 여러 유명 인사들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 K쿨센스 사용자들이 입소문을 낸 덕분이었죠.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갑자기 긴장이 몰려왔어요. 준비해온 마케팅 스크립트가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정화 할머니가 주신 펜던트가 생각났어요. 목에 걸고 있던 그 펜던트를 잠시 쥐고 눈을 감았죠. 그리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심을 말했어요. 이건 제 인생의 균형을 되찾아준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 그 균형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가족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이야기, 한국에서 만난 할머니의 지혜, 그리고 진정한 시원함의 의미까지.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 중간에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이정화 할머니의 영상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자막이 함께 나왔죠. 노인은 책이란다. 읽지 않으면 지혜는 사라져. 우리 몸도, 마음도, 관계도 모두 균형이 필요해. 진정한 시원함은 그 균형에서 오는 것이지. 말씀이 끝나자 갤러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 명이 눈물을 닦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날 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모든 제품이 완판되었고 대형 백화점 바이어 3곳에서 독점 계약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당신의 이야기가 내 삶을 돌아보게 했다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마이클도 축하해 주었어요. 레이첼, 내가 옳았어.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야.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시작한 것 같아.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오랜만에 엄마가 좋아하는 애플파이 함께 만들어요.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시원한 소리로 느껴졌습니다. K균형 웰니스 라인의 성공은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불과 6개월 만에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1년이 지나자 유럽과 남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성공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제 삶의 균형을 되찾은 것이죠.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과도 다시 관계를 쌓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쉼의 시간을 허락했습니다.
윤서가 말한 디지털 디톡스도 일주일에 하루는 꼭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프로젝트가 안정화된 후 저는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화 할머니께서 평화롭게 잠드셨다는 거였어요. 장례식은 이미 끝났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무언가를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윤서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제게 건네주었어요. 할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레이첼님을 기억하셨어요.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죠. 상자 안에는 제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옥 펜던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작은 손편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서가 번역해 주었죠. 레이첼에게 이 펜던트는 내 어머니가 주셨고 그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란다. 이제 너에게 가야 할 시간이구나. 기억하렴. 지혜는 멈춰 있을 때 찾아오고 균형은 나눌 때 커진단다. 내가 받은 시원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주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깊은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유작이 저에게 온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이정화 할머니의 지혜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예요. 균형의 지혜 아카이브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였죠. 전 세계 노인들의 지혜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이클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어요. 이건 비즈니스를 넘어선 레거시야. 레이첼, 우리 회사가 함께 할게. 그렇게 2년이 흘렀고 프로젝트는 30개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들이 자신들의 지혜를 나누었고 그 이야기들은 학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40살이 되던 해 저는 입양을 결심했어요. 8살 루비가 제 딸이 되었죠.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정화 할머니의 말씀이 용기를 주었어요. 균형은 나눌 때 커진다. 오늘 아침 루비와 함께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정화 할머니에게 배운 대로요. 루비의 작은 목에 제가 받았던 첫 번째 펜던트를 걸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루비가 궁금해했어요. 균형이란다. 루비,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의 균형. 이게 진짜 행복의 비밀이야. 루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죠. 나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게 이 펜던트의 약속이란다. 받은 지혜를 다시 나누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이제는 제가 받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간혹 바쁜 일상에 지칠 때면 저는 잠시 눈을 감고 한국의 찜질방에서 느꼈던 그 시원함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찾아오곤 해요. 이정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시원함은 멈춤에서 오고 지혜는 나눔에서 자란단다. 저는 오늘도 그 말을 기억하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국의 한 비즈니스 우먼이 한국의 전통 지혜를 만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된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바쁘게 달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하죠. 여러분의 삶에도 놓치고 있는 균형은 없으신가요? 가족과의 시간, 자신을 위한 여유, 그리고 진정한 시원함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균형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